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재보궐선거 무공천 가능성을 시사해 청주 상당 재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충청북도가 결국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수 건강검진을 돌연 중단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산 건국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충주 글로컬 캠퍼스에 유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동군이 경계 측량도 하지 않고 개인 산에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산 주인과 인근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7명, 충주 24명, 제천 10명, 단양 1명, 음성 7명, 괴산 1명, 보은 1명, 옥천 2명, 영동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9,875명, 누적 사망은 97명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재보궐선거 무공천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까지 강조했는데요. 대선이라는 큰 그림과 얽혀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여당 후보 공천이 불투명해지며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순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무공천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지난주 답변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원 당규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에서도 무공천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5곳. 이 가운데 3곳이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고 특히 청주 상당은 정정순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된 곳입니다. 국회의원 의석보다는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 명분을 챙겨 대선에서 전략적으로 차별화하자는 의견은 그동안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에서는 일단 중앙당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12월 말 1월 초까지 계속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공천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무공천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가능성을 꺼내든 이상 5곳 모두 없던 일로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 내 단일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당의 무공천 여부가 청주 상당 재선거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두 기관의 감정 싸움으로 번졌던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갈등이 결국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마련한 사자회동을 통해 그동안 도교육청의 분담을 요구해온 충청북도가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단독 부담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 여력이 없으니 교육청과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충청북도와 주고 싶어도 분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충북교육청의 의견 대립.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가정부육 중인 영유아에게도 유치원생과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않자 충북도의회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두 기관의 예산안 의결을 보류한 데 이어 도지사와 교육감 생각을 직접 듣겠다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충청북도 지사 및 충청북도 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일을 하루 앞둔 날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됐습니다. 박문희 도의장과 서동학 예결위원장까지 4명이 충북도의회에서 만나 40여 분간 진행한 회동. 이시종 지사는
충청북도가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치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3세에서 5세 사이 누리반과 같은 나이의 가정양육 아동까지는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상자는 약 22,900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때 약 22억 9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세에서 2세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시종 지사는 2018년 무상급식 합의 때 약속했던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을 김병우 교육감에게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북과학고의 AI 영재고 전환과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확실히 해달라는 겁니다. 또 청주시와 함께 진행 중인 대규모 체육시설 건설에 힘을 보태라는 요구도 했는데 김병우 교육감은 긍정적인 뜻을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충청북도의 입장 변화에 급물살을 타게 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변수가 없는 한 오늘 예정된 충북도의회 예결특위에 양쪽 부기관장이 참석해 최종 합의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충청북도가 종사자와 보호자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내 모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은 오는 22일까지 유전자 증폭검사를 받아야 하며 강사 등 출입 외부인에 대한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이 권고됩니다. 또 아동 보호자와 종사자 모두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외지인을 만난 경우 유전자 증폭검사가 권고되며 종교 모임 등의 행사 참석, 타 지역 이동도 자제해야 합니다. 충북에서는 지난 10월 이후 11개 어린이집에서 종사자와 아동 등 186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제 충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유치와 개소식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들어온 건국대 법인은 얼마 전 충주 지역의 노동자 특수 건강검진을 돌연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건국대 충주병원의 운영재단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은 표리부동의 결정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 3만여 사업장 20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공단 북부지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기금 등으로 운용되는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사후 처벌만으로는 사실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사업장에서 미리 안전체계를 확보하고 북부지사가 자리 잡은 곳은 건국대 충주 글로컬 캠퍼스. 얼마 전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 특수 건강검진 중단을 결정한 건대 충주병원의 법인입니다. 하지만 애초 건대 법인을 대표해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던 유자은 이사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 전 열린 지역 노동계의 기자회견. 지역 산업체의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내팽개치면서 노동안전보건공단에 사무실 자리 하나 마련해 주는 것으로 ESG 경영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건대법인이 노동자의 건강은 포기하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유치했다고 자축하는 모습이 표리부동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ESG 경영에서 유자은 이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이 건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앞서 충주의료원까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특수검진을 중단한 상황이어서 지역 노동자들의 의료 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밤샘 작업이나 유해 화학물질과 소음 사업장에서 일을 해 의무적으로 특수검진을 받아야 하는 충주 지역 노동자는 3만 명 가까이 추산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대청호 수계인 옥천의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에서 중금속에 함유된 침출수가 유출돼 환경당국이 수거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옥천군은 광석 재련 찌꺼기 수천 톤이 불법 매립된 동이면의 한 야산에서 중금속 함유 농도가 법정치를 초과한 침출수가 검출돼 주변을 통제하고 수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구리 성분은 리터당 1.574 마이크로그램으로 청정지역 침출수 밀리그램으로 청정지역 침출수 배출 허용 기준을 3배 정도 넘었습니다. 옥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인천 경기에서 불법 폐기물이 반입됐다는 제보를 토대로 관련자 전원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산 주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동군에서 부지 경계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하다 벌어진 일인데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산 주인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씨는 3년 전부터 3만 제곱미터가 넘는 가족 소유의 산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못 보던 배수로가 이 산에 설치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영동군에서 설치한 배수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나 경계가 없으니까 침범한 게 확실해서 어쨌든 민원을 다시 또 넣게 된 거죠. 영동군은 매년 여름 폭우 때마다 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려오는 토사와 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자 올봄 배수로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마을 주민이 사용하라고 내준 땅과 바로 붙은 윤 씨 가족 산까지 침범했습니다. 영동군은 땅을 내준 주민의 말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다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건축주분의 그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경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 씨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동군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토사 유출 피해를 계속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때 다 무너지면서 비만 오면 저 위에 있는 흙,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낙엽, 쓰레기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을 땅을 통해서 계속 흘러내리니까 영동군은 경계 측량 없이 공사를 진행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결과가 주민들을 위한 공공사업과 개인의 재산권 충돌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단양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9마리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서 감염 폐사체가 발견된 야산과 300m 떨어진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한 야산에서 9마리를 발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을 확인했습니다. 충북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모두 42마리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양방향에 문희청남대 휴게소가 오늘 문을 엽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분기점과 문희청남대 나들목 사이 5.5km 지점에 들어선 문희청남대 휴게소는 화물차 기사를 위한 샤워실과 수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화물차 통행 비중이 높아 화물차 라운지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분기점에서 낙동강 분기점 구간에는 청주 방향 속리산 휴게소와 영덕 방향 화서 휴게소만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난이 벌어지면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석영 유리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영신쿼츠가 생산을 늘립니다. 진천군 광해원면에 위치한 영신쿼츠는 2024년까지 4,200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로 충청북도 진천군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신쿼츠는 독일과 일본 기업이 100% 기술과 자본을 투입해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지리적으로 접근이 유리한 진천에 지난 1985년 설립됐습니다.
코로나19로 유예했던 청주 지역 상수도 요금 인상이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청주시는 6개월 유예했던 7에서 8% 정도의 상수도 요금 인상률을 내년부터 적용해 가정용은 세제곱미터당 현행 540원에서 내년 580원으로 7.4%, 40원 올립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